오늘은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 정부에서는 이 행복도시 5-1 생활권을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과 서비스를 동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범도시는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그리고 도시문제 해결과 산업물 제고, 또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방향으로 설정해놓고 추진되고 있고, 국가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 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 기술이 직접 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를 운영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과 주요 콘텐츠들을 담은 기본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고 시행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 구상안에서 정부는 세종시 시범도시 비전으로 시민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도시를 제시하고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환경 등 4대 핵심 요소를 정한 바 있습니다. 올 2월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바 있는 부산 엑스포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발표한 시행계획에서 세종국가시범도시에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9,500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 에너지, 헬스케어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해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 부분에서는 5,400억 원을 투입하여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부산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우리 시 또한 정부의 사업 추진에 발맞춰서 스마트 산단 조성이라든지 자율주행 산업, 자율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운무협약을 체결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대비 타당성 조사에 대비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스마트시티와 연계해서 자율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실증 연구도시, 자율차 신산업 국가혁신 인복합단지, 미래차 연구센터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자율주행 실증 규제 자립특구 우선 대상 지역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산학인이 참여하는 자율차 산업 TF를 구성해서 자율차 산업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자율차 산업을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 전략 담당관실의 스마트시티 담당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유럽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5-1 생활권에 들어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유럽의 3개 도시를 5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방문해서 바르셀로나, 비엔나, 뮌헨 등 유럽 선진도시의 스마트시티 도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가능성을 다지는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공동적인 목표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했고 도시 재생, 시민 참여, 환경 보전, 스타트업 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산업 생태계 조성이 그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첫째, 유럽 도시들은 대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사업은 대부분
도시 재생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웹 공장을 활용해서 도서관이나 창업 공간을 만들고 가스 저장 시설을 주상복합형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례도 있고요. 보시면 이 화면에서 보시면 어떻게 내용되겠습니다. 역사 문화와 첨단 기술을 엮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 시티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시민과 기업, 또 대학 등이 활발하게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도시를 함께 디자인하는 프로젝트 디자이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또 공개해서 또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동참해서 시민과 함께 도시를 성장, 변화,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과 에너지 유익을 함께 추구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경우에 승용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수도블록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지금 길과 길 사이에 있는 것이 하나하나 블록인데 블록이 110m 곱하기 110m 정도 됩니다. 이것을 9개 정도씩 모으면 가로 세로 한 400m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안에 있는 도로나 도로 부분은 차가 못 다니게 하고 그 공간을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례를 뜻깊게 봤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경우에 아스페른이라는 신도시를 좀 개발하고 있는데 규모는 우리 5-1 생활권 정도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스페른 지구에서는 에너지 전략형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유럽 각국들이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해서 스타트업 기업 육성형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큐베이팅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시제품 제작과 제작이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또 글로벌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 시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메이커스 스페이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에 필요한 장비와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부분의 유럽의 스마트 시티 사업은 전문가 집단이 싱크탱크로서 활발하게 참여해서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자문과 연구를 돕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5-1 생활권 국가 시범단지 시범도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또 협력하고 또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유럽 사례를 도울 삼아서 구도시 및 도시재생의 스마트 시티 전력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스마트 시티 담당을 스마트 시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스마트 도시화로 확대 개편해서 우리 시 특성을 살린 정책을 개발하고 수시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여는 등 스마트 시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우리 부시장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에서 교류 물꼬를 든 유럽 도시들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내년에 우리 시에서 스마트 시티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서 이 사업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시티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세계 각국이 각종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집시켜서 경쟁적으로 스마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앞장서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크게 뒤질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뒤처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IT와 헬스케어, 교육, 보안, 또 자동차 등의 기술을 잘 접목하면 충분히 경쟁력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우리 세종시에서 21세기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스마트 시티를 성공적으로 구현해서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한편 스마트 시티가 연계한 미래형 신산업과 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스마트 시티 세종 성공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또 관계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기 신문시답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가신 지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2003년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단 부단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래 행복도시 건설청장으로도 일했고 현재 세종시장으로도 일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감회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종시는 노무현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공약으로 충청권 신흥정수도 건설을 공약하신 것 같고 또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신흥정수도 건설 추진 계획단을 출범시키고 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상급 추진을 했습니다. 비록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유예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국가 균형 발전을 멈출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행정 중심 국가도시 건설을 추진하셨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온 나라가 도로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셨고 이를 실천하는데 신뢰도 기울이셨던 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의 꿈과 사랑을 온전하게 담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저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하게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07년 7월에 행복도시 건설 기공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부처는 모두 이곳에 오는 것이 순리다. 청와대도 그 좋은 녹지를 서울 시민에게 보여주고 이곳에 와서 자리 잡는 것이 순리이며 국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생전에 간절하게 염원했던 국가 균형 발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헌법을 제정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장 개헌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기무실을 설치해서 정부 부처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33만 시민과 함께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호수공원 거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시는 분들이 조촐한 추모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무시작. 예, 이어서 시민들이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시무시작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접수된 24건 중 2건이 선정이 됐고 이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도로변 조경수 관리 요청에 대한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다음 질문은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운동에 사는 시민으로 몇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운동에서 오송역까지 가는 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고운뜰공원 서편의 환경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트빌리지 조성 후 지속가능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치되어 있는 단독주택 구조의 불무지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있는 도로변 가로수 등 조경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좋은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시의 이제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이 도시 건설이 행복청과 LH 중심으로 해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종 선택이라든지 또 식재 단계에서 관리 문제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 그 뒤에 가로수가 식재된 이후에 관리도 좀 더 체계적으로 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물론 당초에 이제 수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도시 계획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됐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미 이제 시간도 10여 년이 이미 지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시가 한 반쯤 건설되어 오는 과정에서 기왕에 식재되는 조경수가 과연 적합한 수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또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나머지 반 남아있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지 또 식재 방법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좀 이미 식재된 가로수나 조경수에 대해서도 일부는 우리 시로 인계인수돼서 넘어온 것이 있고 아직 LH공사나 행복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리 시가 잘 관리해 나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LH나 행복청과 긴밀히 좀 협력도 하고 우리 시 나름대로는 아마 현재의 그 가로수 관리 인력만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도 보완하고 전문가들을 좀 도움받고 그래서 가로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좀 한번 점검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좋은 지적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로수와 조경수를 좀 제대로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운동 주민이신 것 같은데요.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오송역과 반성역까지 연결하는 직통 버스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이제 고운동이 이제 BRT에서 좀 비교적
먼 지역이라서 대중교통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들을 그 사이에도 좀 여러 개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광역버스 노선이 이제 2개가 있고 또 생활권 순환 노선이 3개가 있어서 모두 5개의 노선이 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 그 마을 단위로 해서 오송역이나 반성역까지를 직결하는 그런 노선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은 좀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사시는데 이 이제 고운동의 3만 명의 주민들이 오송역이나 이제 반성역으로 가는 통행량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 통행량에 비추어 보면은 오송역이나 반성역을 직결하는 그런 노선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지금 BRT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간선축 노선을 이용해서 오송역이나 반성역에 가시도록 하되 다만 고운동 지역에서 그 BRT에 접근할 수 있는 지선 교통망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번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할 때 말씀하신 부분들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운뜰 공원이 비교적 근린공원치고는 큰 공원인데 고운뜰 공원 그 서편 쪽에 좀 환경을 좀 잘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고운뜰 공원은 이제 서편 지역이 비교적 경사가 좀 급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경관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보고를 좀 잘 갖고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고운동 주민들께서 뜻을 좀 모으고 함께 연구도 해서 방법을 한번 좀 찾아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제 고운뜰 공원 조성 사업 얼마 전에 좀 승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편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고운동 주민들께서 좀 함께 좀 지혜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은 그쪽이 경사가 좀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분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좀 섭외해서 함께 좀 지혜를 모아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그 고운동 쪽에 지금 아트빌리지를 조성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트빌리지 조성 방안을 지금 마련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성 후에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지금 논의하기보다는 아트빌리지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것이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우리 이제 아트빌리지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문화예술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창작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음악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하거나 또 연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그런 연습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또 미술이나 또 조각 이런 걸 할 때에도 그런 창작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창작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그 문화예술인들이 그 지역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 임대주택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평소에 좀 필요한 시설들을 좀 갖추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트비리지 소위 예술인 마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그 많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독주택 부지가 이제 고운동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 단독주택 부지들이 좀 장기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든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이 땅을 단독주택 부지로 분양받은 분들에게 좀 협조를 구해서 좀 관리를 좀 잘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쓰레기 처리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관심을 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운동 주민들께서도 이 지역에 이제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좀 자제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희택 기자님. 예,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입니다. 이제 이 오늘 브리핑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랑 그다음에 다른 주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스마트시티 본격 추진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시기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행복청이 확인한 결과 2021년에 5-1 생활권의 입주자 모집 보고가 가능한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 2022년까지의 목표 시기가 여기 좀 나와 있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시기까지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 부호가 좀 달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적인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그 예산 부분에서 총 이제 1조 4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될 텐데 그 공공 부분의 9천억 원은 어떻게 예산을 조달하고 민간 부분 약 4, 5천억 원은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또 내용도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가 갈 수 있겠냐 이런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은 그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이제 미래 그 세종시 재정 수요에 발맞춰서 안정적인 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해오셨는데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그리고 좀 각종 현안들이 좀 묻히고 있다라고 하는 좀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그 정부 안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의원 입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구성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국가시범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5-1 생활권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시행 시기 관련해서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실은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정은 금년 말까지 5-1 생활권의 개발 계획을 확정 짓고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고층 아파트도 들어가고 일부 단독주택 단지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마도 아파트 경우라면은 2021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입주도 2021년 이후에는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2022년까지 5-1 생활권 전체를 준공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시민들 걱정이 있는데 저는 저도 뭐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늦어지더라도 이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이제 딱 구상하는 대로
스마트 시대와 관련된 모든 기술 접목시키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그동안 우리가 도시건설하는 과정에서 늘 급한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는 그 속도보다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시민들의 지혜와 정성을 모으는 일들 그리고 산업계의 많은 기술을 접목시키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쓰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2022년까지 저는 계획대로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 계획은 아직은 이제 금년 연말에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야 이제 예산 계획도 확정 지을 수는 있는데 지난 3월달에 이제 발표한 그 계획에 따르면 이제 1조 4천억의 내용이 쭉 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특별법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세종시 특별법에 이번에 이제 담고자 하는 내용이 크게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된 우리 다른 지역보다는 먼저 좀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를 좀 깊이 있게 해나가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고 일부 내용은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이제 재정 특례라든지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주로 이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또 세종시 특별법은 우리 또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국무조정실하고도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또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회를 개최한 거 있고 그래서 그런 절차는 좀 확실히 좀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 입법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 입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의원 입법으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는데 현재 연계돼서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게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법에 담기면은 굳이 우리 이제 특별법이 담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도 좀 일부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아직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명예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으로 가는 것이 또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고 당초에는 당연히 이제 정부 입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좀 진행돼야 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시간까지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의원입법도 지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장 기자님. 예. 앞서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으니까 저는 좀 다른 사례에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금 행정사무감사 도정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수도권 신도시 보면은 그 상업 용시 비율이 면적 대비했을 때 분당이 8.5, 일산이 7.84, 청천이 3.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세종시는 2.09예요. 그 면적 대비 상가 공급 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가 공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 질문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LH농사하고 행복청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행복청은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것 넘어가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그 얘기까지 브리핑을 통해서 했거든요.
이 같은 샘플 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세종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고로 LH공사에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상가를 부추기는 게 그 최고 입찰제라서요. 무조건 올리다 보면 평당 1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세입자도 힘들고 또 그 산 사람도 힘들고 이건 별개의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종시에서 어떤 구상하고 있는 건지 이걸 하나 여쭤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어저께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위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이제 이게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당연직은 공무원들을 주로 구성되고 위촉직은 전문가라든가 외부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비율이 안 맞는다는 얘기 하나 하고 또 행정부시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 맡은 게 무려 60건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52주라고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대면 회의가 아니고 서면 회의가 굉장히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결론적으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가 좀 불합리하게 운영된다 해서 어저께 위증 고발 건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비할 계획이 좀 없으신지 그런 데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체 개발 면적 대비 상가 지역 면적이 우리 세종시가 비율로 보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가가 많이 공급된 것은 좀 숫자상 좀 이상한 것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보면은 첫째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우리 시는 녹지 비율이 많습니다. 근데 개발 면적으로 보면은 녹지 비율까지 포함해서 개발 면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지 부분을 제외하면은 그 비율이 우리가 좀 높아질 수 있는데 녹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은 비율이 낮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상가 면적 자체 비율로 보면은 상가 면적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숫자와는 별개로 그동안 이제 사회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는 이제 상가를 공급하게 되면은 대체로 1층이나 2층에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7, 8층에도 음식점이 들어선다든지 그렇게도 장사가 되는 그래서 이게 평면계획과 공간계획 간의 괴리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비율을 단지 내 상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가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단지 내 상가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어서 실은 상가 면적보다도 더 많은 상가가 공급된 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원인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청 LH공사에서 이제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같이 대책을 좀 강구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그 단지 내 상가에 지나치게 많은 상가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앞으로 이제 개발될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그 기준 자체를 좀 재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공급된 상가에서 이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세종시에 이제 많은 기관 기구들을 유치해서 상가를 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어차피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 외에 이제 이 상가 공실된 상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리 시하고 또 행복청 LH공사 같이 좀 지혜를 모으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는 경제산업부에 그 임무를 좀 부여해서 함께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위원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